이상적인 전지 2개와 4개의 저항기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은 회로를 만들었다면 각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를 키로이프 법칙을 적용시켜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가 이상적이란 말은 전지의 단자 전압이 기전력과 똑같다는 뜻이죠. 그리고 회로 각 부분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키로이프 법칙은 2개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죠. 키로이프 첫 번째 법칙, 분기점 법칙, 접합점 법칙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림상 회로에서 분기점이 3곳에 있죠. A, C, E 이렇게. 그리고 각 저항기의 전류가 이렇게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키로이프 첫 번째 법칙, 분기점 법칙이 뭐냐면 회로상에 있는 특정한 분기점에 대해서 모든 전류를 다 더하면 0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분기점 C에 대해서 전류 I1, I2 들어가서 I3, I4 나오죠. 분기점 C에 대해서 모든 전류를 다 더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를 구분해서 더해야 됩니다. 들어가는 전류를 플러스를 붙여서 나가는 전류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하겠습니다. 그럼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분기점 C에 대해서 전류 I1, I2가 들어가니까 플러스를 붙여서 더합니다. 그 다음에 I3와 I4가 나가죠. 마이너스를 붙여서 다 더합니다. 다 더한 게 0. 결국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I1과 I2의 합은 I3와 I4의 합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분기점 C에 대해서 I1과 I2가 들어가서 I3와 I4로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전류 4개죠. 모르는 게 4개라는 뜻입니다. 식 4개 필요하죠.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나머지 식 3개는 키로이프 두 번째 법칙, 페웨로 법칙, 고리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페웨로 법칙을 적용시켜서 나머지 식 3개를 찾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식 3개를 찾기 위해서 그림상 회로에서 배회로 3개 선택하겠습니다. A, B, C, A, E, C, D, E, A, C, E, A. 그러면 그래프 두 번째 법칙, 배회로 법칙은 또 뭐냐면 회로상에 있는 특정한 배회로에 대해서 모든 전일 변화를 싹 다 더하면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배회로 A, B, C, A에 대해서 그래프 두 번째 법칙, 배회로 법칙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부터 출발해서 B를 거쳐서 C를 거쳐서 A로 되돌아오는 시계 방향을 따라가면서 모든 전위의 변화 다 더해보겠습니다. A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A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B로 갑니다. A에서 B로 가는 과정 중에 전지가 있죠. 전지가 있단 말은 전위가 변한다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전지의 마이너스 단자에서 플러스 단자로 가니까 전위가 증가할 겁니다. 얼마만큼? 이만큼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전위가 이만큼 증가한 B에서 이제 C로 갑니다. B에서 C로 가는 과정 중에 저항이 R인 저항기가 하나 있죠. 전이 변할 겁니다. 근데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전류 I1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가는 거여서 이럴 경우에는 저항기에서 전위가 감소합니다. 얼마만큼? RI1만큼. 그럼 이제 C에서 A로 갑니다. C에서 A로 가는 과정 중에 저항기가 있습니다. 저항이 4R인 저항기가 있어서 전위가 변할 겁니다. 그런데 C에서 A로 가는 과정은 전류 I4가 흐르는 방향을 따라가는 거여서 전이 감소할 겁니다. 얼마만큼? 4RI4만큼 감소해서 저 위치 A로 되돌아왔습니다. 전이 변화 없어야 됩니다. 이걸 정리하게 되면 이런 식을 하나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로 ECDE, E에서 출발해서 C를 거쳐서 D를 거쳐서 E로 이렇게 되돌아오는 C의 방향을 따라가면서 모든 전의 변화 다 더해보겠습니다. E에서부터 출발합니다. E에서 출발해서 C로 가는 과정 중에 저항이 3R인 저항기가 있죠. 전이 변할 겁니다. 그런데 E에서 C로 가는 과정은 전류 I3가 흐르는 방향을 거슬러 가는 거여서 이럴 경우에는 저항기에서 전위가 증가합니다. 얼마만큼? 3R I3만큼. 이제 C에서 D로 갑니다. C에서 D로 가는 과정 중에 저항이 2R인 저항기가 있죠. 전이 변하겠죠. 그리고 C에서 D로 가는 과정은 전류 I2가 흐르는 방향을 거슬러 가는 거여서 전위가 증가할 겁니다. 얼마만큼? 2R I2만큼. 그 다음에 D에서 E로 갑니다. D에서 E로 가는 과정 중에 전지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D에서 E로 가는 과정은 전지의 플러스 단자에서 마이너스 단자로 가게 되니까 전이 감소할 겁니다. 얼마만큼? 2만큼 감소해서 처음 위치 2로 되돌아왔습니다. 전이 변화 없어야 됩니다. 이걸 정리하게 되면 이런 식을 하나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회로 ACEA, A에서 출발해서 C를 거쳐서 E를 거쳐서 A로 이렇게 시계 방향을 따라오면서 전입 다 더해보겠습니다. 먼저 A에서 출발해서 C로 갑니다. A에서 출발해서 C로 가는 과정 중에 저항이 4R인 저항기가 하나 있죠. 전이 변할 겁니다. 그리고 A에서 C로 가는 과정은 전류 I4가 흐르는 방향을 거슬러 가는 거에서 전이가 증가할 겁니다. 얼마만큼? 4R I4만큼. 그 다음에 C에서 E로 가는 과정 중에 저항이 3R인 저항기가 있죠. 전이 변할 겁니다. 그런데 C에서 E로 가는 과정은 전류 I3가 흐르는 방향을 따라가는 거에서 이럴 경우 저항기에서 전이 감소합니다. 얼마만큼? 3R I3만큼. 근데 이제 E에서 A로 가는 과정 중에는 전위의 변화를 만들 해성분이 없죠. 그래서 A로 되돌아옵니다. 전위 변화 없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I3와 I4 간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I3와 I4는 이런 관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I1과 I2의 합은 I3와 I4의 합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좀 전에 구한 I3 그러니까 3분의 4 I4를 집어넣어 버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고 이걸 정리하게 되면 3분의 7 I4가 되게 될 텐데 여기 있는 I1을 이쪽으로 옮겨버리게 되면 I2를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을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여기 근데 I3가 3분의 4 I4니까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4i4가 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i2 이렇게 된 i2를 여기다가 대입해 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요 식을 식1, 요 식을 식2라고 해서 식1에 2를 곱한 다음에 식2와 더해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i1 없어지겠죠. 남는 거 요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i4를 구해보게 되면 i4는 25r분의 6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i4가 정해졌습니다. i4와 i3 간에 이런 관계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좀 전에 구한 i4를 대입해버리게 되면 i3 25r분의 8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식 1에서 i1을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알고 있는 i4 대입해버리게 되면 i1 25r분의 2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i1과 i2의 합은 i3와 i4의 합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i2를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겁니다. 알고 있는 i3, i4, i1 집어넣어서 i2 구해보게 되면 25r분의 13e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A에서 E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겠습니다. 요 I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점 A에 대해서 전류 I4가 들어와서 일부의 전류는 I1으로, 일부의 전류는 I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이 말은 I4는 I1과 I의 합이라는 걸 뜻하죠. 그러면 I는 I4에서 I1 빼버리면 될 겁니다. 그래서 구해보게 되면 I, R분의 2 나오게 됩니다.